첫 번째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매수가 보니까 이거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좀 중국 관련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이 주머니에서 선물을 아직 네. 안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꺼내기 직전까지 조금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래야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네. 최근에 이 종목도 뭐 별 모멘텀이 없다가 사실 오르기는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예전에는 뭐 이런 모멘텀이 좀 생기고 또 중국 관련 모멘텀이 생기면 너무 작은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이 굵은 종목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더 사실은 좋긴 한데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지금 매수가가 13,200원. 200원입니다. 자,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13,200원 한 요쯤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뭐 5,000원 아래니까 비중이 40%니까 사실 제가 이걸 더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전 잡고 끝내느냐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관련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건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아시다시피 조금 사이즈가 작고 끼가 있는 종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짝반짝할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만약에 비중이 뭐 한 10%, 15%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한 4,500원에서 아마 4,000원 후반까지는 조금 더 매수해서 시간 투자를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해 드릴 텐데 비중이 40%니까 뭐 더 늘릴 필요는 없겠고 지금 손해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손해폭이 좀 줄겠죠. 손실폭이. 그래서 지금 뭐 명확하게 딱 알 수는 없지만 한 8,000원, 7,000원? 7, 8,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는 거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시진핑 수석이 올 때까지 그냥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손해도 보고 계시는데 그냥 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시진핑이 올 때까지 또는 7, 8,000원 올 때까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고 갈 것이냐 팔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저한테든 또는 뭐 국고처든 네. 뭐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주가가 7, 8천 원 선까지 반등이 올 때까지 아니면 시진핑이 올 때까지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때 가서 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경제TV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2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시네요.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네. 사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른 종목들도 있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데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사실 10년 동안에 웬만한 바이오 업체들은 뭐 적게는 50배, 많게는 100배, 10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뭐 그 사이즈 큰 셀트리온도 뭐 100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워낙 또 이쪽은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선호는 하진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22,000원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뭐 판이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대략 한 18,000원에서 22,000원, 23,000원 이렇게가 이제 박스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매매하려고 매수했다가 살짝 물린 거지. 매매하려고 했다가 살짝 물린 거면 본전 왔을 때 그냥 팔고 끝내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ABL 바이오 좀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으로 좀 교체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현상 대표님도 유튜브 참고하셔서 그런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4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최근에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잘한 것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조금 가격이 뭐 올랐을 먹은 게 때. 없어요. 예, 올랐는데 네. 이제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기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일렉포일,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실 이쪽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들은 전기차는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시작해서 언제 2018년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2018년도 저는 6월 이후로는 고점입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가장 좋았죠. 그리고 나서 1년 반, 2년 가까이 죽였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다시 전기차를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한 이쯤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전기차가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를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 200% 수익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을 향해서 그리고 또 전기차 이슈가 좀 다시 만들어 또 중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질 것들이 2020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들을 좀 마냥 좀 한번 들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표 구간은 좀 이따 설정을 해보고 지금 이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 자, 저희 수급 박스로, 네. 자, 여기 실적 추정치 들어가시면, 이거는, 공개 버전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실적 추정치 들어가시면, HTS에는 없으니까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 487억, 2019년도 600억.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죠. 왜? 2018년도 주가는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좋을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했어요.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뭐냐? 그리고 이제 미리 빠진 거예요. 근데 2020년 올해는 전망이 영업이익 한 900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한 600억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온라인 정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럼 어디를 목표로 잡아야 되느냐? 한 5만 5천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 정도 중기적으로는 잡고 가면 되겠다. 비중은 30%니까 솔직히 더 늘리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4만 5천 원 이하로 깨지게 되면 그럴 때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다만 요분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네. 보통 주식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뭐 이럴 때 사야 돼요. 요 네오박스. 그럼 여기는 뭐냐? 조금 이제 뭐 긴가민가 하다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추격해서 질러 놓은 것이죠. 그냥 담아 놓은 네. 거죠. 예. 그래도 쏘신껏 가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보유를 해보자. 라고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6만 원입니다.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고점에 매수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남과 북의 좀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이 종목도 좀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뭐 사실 현대건설을 남북 경협주 이슈를 그냥 빼고 그냥 다 빼고 봐도 개인적으로 지금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은 지금 바닥이다. 이분이 6만 원에 매수하셨죠. 6만 원이면 여기예요. 솔직히 지금은 조금 더 매수해 볼 타이밍이다. 지금 한 10% 정도 비중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20% 정도 가도 되겠다. 왜? 지금 5만 원대도 아니고 6만 원대도 아니고 7만 원대도 아니고 지금 얼마입니까? 4만 원 초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4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3만 7천 원이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3만 7천 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책에 봐도 다 그렇잖아요. 지지선.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어차피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바닥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을 하나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존을 설정을 해야 돼요. 바닥에 대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 원 후반, 중후반에서 4만 원 초반 여기 이 덩어리는 하나의 그냥 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투자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에는 현대건설이 뭔가 잘 안 보이고 뭐 모멘텀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규제도 계속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경협 이슈도 지금 당장 불거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는 매매하신 분들은 전혀 재미가 없어요. 매매하신 분들이 현대건설을 매수했다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수면 아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런 마인드로 하셨다가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10% 비중이면 한 10% 정도 더 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경협 이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봤고요. 기존에 들어왔었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삼성전기 요즘 흐름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삼성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작년 언제죠? 작년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11만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좀 수익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분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작은 변동에 연연할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림상으로 어디로 갈지 이거를 꼭 집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년도에 투자를 시작해서 몇 년도에 가겠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그 상반기 6월, 7월 달 6월, 7월 그때 뭐 삼성전기 고점 얘기해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이죠. 8월 달, 9월 달 뭐 이럴 때 8만 원 중후반 9만 원대 뭐 이럴 때 여기 바닥을 외쳐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두 종목을 그러니까 부품 쪽에서 얘네들은 그냥 장기 투자로 2020년까지 가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 수급박스에서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고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죠. 이 주가는 이미 오르고 있었을 거고 2018년도이 고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 2018년도에 주식 살래? 2019년도에 주식 살래? 그러면 야, 2019년도는 실적이 빠지고 2018년도는 최고 실적을 보이잖아. 그래서 2018년도에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아파트값 다 오른 상태에서 그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거고 부동산 투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800억을 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투자는 2019년 어딘가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보면서? 2020년을 보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8천억.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자, 목표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13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존을 정해서 계속 가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제가 상반기 시장까지는 괜찮게 보고 있죠. 그러면 계속 가보는 겁니다. 지금은 고점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한 14만 원 이상 올라가서 한 15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열고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성전기 상반기 유망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고 기다려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자,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옥시언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홍콩 시위 사태 여파로 인해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죠. 주가도 상당히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의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소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가리를 하셨죠. 근데 때로는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이 손해본 종목들도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주기가 있거든요. 오르는 주기가 있고 떨어지는 주기가 있고 다 떨어지면 다시 오르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없어지지 않을 회사라는 거죠. 서울옥션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홍콩 최근에 이제 홍콩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매체에서 다뤄지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고 좀 조용하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홍콩 경매 시장하고 이제 연계가 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좀 역발상으로 봐요. 그래서 서울옥션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15,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여기 꼭대기에 사신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지금 얼마냐면 한 5,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그런데 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이 밑바닥에서 매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냐?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양은블록,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매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집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 기타 주요 매수 세력을 믹서기에다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그 수급의 강도 점수들을 양은 블록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빨간 블록이 많다는 거는 뭐죠? 이거는 매수 강도가 메이저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쌓였다라는 거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주식을 왜 샀을까?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자, 실적 추정치를 한번 들어가서 이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가 2018년도에는요, 영업이익이 88억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적자로 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3억, 순이익은 20억이나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0억대로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2018년도가 1번, 2019년도가 2번, 2020년도가 3번,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 어딘가에서 투자했어서 좋는데 물론 이 논리가 딱 맞는 거네. 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결국에는 2019년 연말에 하든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2020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2020년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실적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15,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지금이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가격대를 한번 적어드리면 6,000원에서 한 6,500원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추가해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시기를 또 이거는 좀 대범하게 해야죠.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만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TSE입니다.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많이 들고 계시네요. 50% 들고 계신데, 자, TSE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간단하게 좀. 네, TSE. 자, 요거는 반도체, 또 웨이퍼, 그다음에 그 패키징 칩을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지금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죠. 뭐 대부분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고점 나올 때까지 이 종목들은 움직이는 건데 TSE 올해 2020년 실적이 조금 더 괜찮아요. 요거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의 최근에 수급 사항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아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래쪽에 이제 블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빨간 블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자금이 최근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고점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홀딩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21선 대응하면 가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더 가봐야겠다. 자, 일단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가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